그래서 중국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에 가장 알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를 시중이라고 그럽니다. 저 중자는요, 우리가 흔히 중용을 생각할 때 1에서부터 10이 있으면 아니 나는 중용이야 그러면 어디가 중간이겠습니까? 5다. 이런 의미의 중용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아주 통속화된 생각입니다. 중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때에 맞는 중간입니다. 저 중자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중간이 5라는 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4가 중간일 수도 있어요. 왜? 이쪽이 힘이 제일 약하면. 그래서 중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간혹 중간을 그냥 고정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는데, 우리가 늘 간혹 그렇게 생각하는 고정점 5가 바로 중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간은 움직입니다. 진리도 움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저거는 시중이라는 그때에 가장 알맞은 적합한 지점을 찾아 들어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으면 알맞은 점, 딱 알맞은 지점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상황 논리죠. 때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 정말 답답한 사람이라고 중국인들은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 때가 바뀌었는데 너 아직도 그런 생각하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답답함을 잘 표현한 고사성어가 각주구검이라는 겁니다. 배에서 칼을 떨어뜨렸는데 배에다 떨어뜨린 그 지점을 표시하고서 칼을 찾는 겁니다. 물은 이미 흘러가고 있는데, 배도 지나가고 있는데 배에 그린 자국을 따라서 칼을 찾는데 찾아지겠습니까? 그때의 물, 배, 나가는 속도, 이거는 변화하는 현실입니다. 다른 거죠. 칼을 찾겠다는 목적이라면 흘러가는 물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유속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칼을 찾을 수 있죠. 배에서 떨어뜨린 자국만 표시해가지고 어떻게 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칼을 찾는 겁니다. 떨어진 자리를 고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중국인들의 근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중국 공산당이 참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도 한데, 변화하는 이 측면만 보자면 굉장히 잘 변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막스가 말했던 또는 레닌이 말했던 혁명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성공한 정당이 아닙니다. 한때는 그랬어요. 중국 공산당이 1921년 7월 1일에 창당이 됩니다. 그때는 자, 막스가 뭐라고 했지? 이 이야기를 따라서 중국을 바꾸려고 했어요. 도시에서 노동자들의 혁명에 기대서 중국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려고 했죠. 하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 뒤에 아차, 이거는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중국 상황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은 농민의 나라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의 농민은 90%가 문맹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일어서지 않고 농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막스주의 원래 원리에 따라서 도시에서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때부터 중국 공산당이 막스주의를 중국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정당 아니야. 막스 레닌주의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비난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성공했어요. 이런 원칙에 집착하지 않아서 성공했습니다. 자, 마오쩌둥은 맨 처음 집권하고 나서 계급혁명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생각은 중국이 다시 자본주의 사회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계급 대립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게 마오쩌둥 시대의 최대의 비극이었죠. 그러고 나서 덩샤오핑이 이제 마오쩌둥이 1976년에 죽고 이제 78년부터 덩샤오핑이 주도하는 개혁 개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덩샤오핑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은 실천이다. 이거 원래 마오가 제일 먼저 했어요.
마오는 그 말을 가지고서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했어요. 막수주의가 옳은지 그른지는 중국 현실 속에서 봐야 된다. 실천 속에서 진리를 검증해야 된다. 그게 옳은 진리인지를. 그래가지고 혁명에서 성공했어요. 그런데요, 마오가 혁명에 성공한 뒤요, 그 말을 잊었어요. 그 정신을 잊었어요. 그래서 마오가 불행을 겪게 되는 셈이고, 마오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중국인들이 다 불행을 겪었죠. 근데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덩샤오핑이 그 말을 다시 내겁니다.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실천이다.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의 기본 정신이다. 이렇게 내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 뭐겠어요? 잘 사는 것이다. 현대화다. 마오의 원칙 가지고 더 이상 중국을 구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실을 보자. 지금 상황을 보자. 그러면 중국인들이 원하는 건 뭐냐? 현대화다. 잘 살고, 그리고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행복을 누리고 싶은 물질적인 욕망, 이거 채워주자. 그래서 바꿨죠. 그래서 시장 도입하고, 마오가 다 공유제로 했던 거 다 토지 떼서 다시 개인들에게 다 줬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부활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시진핑은 다시 변화를 시킵니다. 짱쩌민부터 시작을 해서, 짱쩌민은 공산당이 자본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공산당인데 자본가를 받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보수당인데 진보주의자들 대량으로 입당해. 이렇게요. 절대 안 될 겁니다. 반대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문을 활짝 열면서 사업가들, 자본가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변화한 거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 뒤에 이제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이 들어서고 나서 이제 우리의 미션은 사회주의 혁명을 해서 노동자들을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중국 민족을 위대하게 부흥시키는 거다. 이렇게 미션을 정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사명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체성이 시기, 때에 따라서 늘 변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단순한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리고 마오쩌둥과 그 후예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 변화의 동력은 때를 중요하고 상황을 중요시한 거죠. 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한국인과 중국인이 같으면서도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국도 많이 변했지만 우리도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지구상에서 단기간에 빨리 변하는 게 우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국도 많이 변했죠. 근데 변화의 원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중국인들은 변화된 상황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를 고민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변화를 모색합니다. 이게 실사구시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진리를 구하는 겁니다. 진리가 고정돼 있지 않아요. 그죠? 저겁니다. 진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이 뭘 해야 될지, 뭐가 진리인지 이 부분을 봅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상이나 이념을 가지고서 현실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고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이제 강점이죠. 그러면 변화의 원동력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원리가 아닙니다. 보편 원리가 아닙니다. 상황입니다. 상황에 딱 들어맞는 것, 이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리더십입니다. 국가의 리더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원리주의 입장에서 보면 쟤네들은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생각하고 쟤네들은 무슨 막시스트야? 공산당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뭐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늘 중국인들이 때에 따라서, 그때에 따라서 다 변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칙도 없고, 사실 이게 일상 수준으로 내려오면 중국인들이 너무 약속을 자주 바꾸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리적 부담감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나쁘게 발현되면 그렇습니다. 원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되죠. 이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굉장히 중국보다 주자학적 세계관이 강합니다. 중국에서는 주자학이 그렇게 지배적인 이념이 되지 않는데 우리는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원리 원칙에 충실합니다. 굉장히 정의로운 민족이에요. 굉장히 도덕지향적인 민족입니다. 세계상에 이런 도덕지향적인 민족
정의를 추구하는 민족 없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그래요. 중국인들 이런 관념 굉장히 박약합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도덕주의적 경향, 원칙에 충실하고 정의에 충실하는 경향이 우리나라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빠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목숨을 다 버려가면서 정의를 지키잖아요.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다 헌신하잖아요.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빠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조 없는 놈은 우리가 정말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조와 절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는 큰 나라 옆에 있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어요. 죽어도 지조 있게 원칙을 가지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분법이 심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원칙을 가변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이 상당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생각하고 우리들의 생각이 조금 어긋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문제를 생각할 때 원칙, 원리 원칙이 어떤지, 이게 정의로운지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보죠. 근데 중국인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이게 자유롭다라는 게 좋은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달을 보면 그래, 잘 나가는 사람 없어. 인생은 우리가 인생은 한 번 살지만 인생은 늘 달처럼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어. 어둡다고 좌절하지 마. 늘 변화는 있어. 잘 나간다고 취하지 마. 권력에 취하지 마. 다시 또 저물 때도 있어. 삶은 늘 변화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인하고 생각을 공유했었는데 이제 근대 이후에 달라집니다. 우리는 빠른 산업화를 통해서 그리고 서구화됐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달라졌어요. 근데 사회주의로 갔는데 사실 중국이 마오쩌둥처럼 그런 사회주의 이념으로 산 건 40년밖에 되지 않아요. 중국이 다시 과거의 중국처럼 이렇게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온 길하고 과거 시대에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근대 이후에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서 많이 서구화되고 근대화됐어요. 그리고 전통을 많이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여전히 중국인들은 자기 문화, 자기 문명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중국인들은 계속 이쪽으로 갔던 겁니다. 이 간극이 많이 넓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중국을 보고 오늘의 중국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공자시대의 중국, 삼국지 시대의 중국을 보고서 오늘의 중국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6.25 때 같이 싸웠던, 적으로 싸웠던 우리의 적이었던 공산당을 보고서 지금 공산당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중국을 보는 눈은 이렇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눈도 있고 우리가 중국을 보는 눈 가운데는 미국의 눈도 있고 일본의 눈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과 일본의 우리의 동맹이고 그리고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세 나라의 이익이 달라요. 그렇다면 저런 눈과 더불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눈은 우리 스스로의 이익과 우리 관점 속에서 중국을 보는 눈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50년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들다. 동아시아 판이 흔들릴 때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그것이 고려든 조선이든 위기를 맞았다. 다시 과거처럼 그런 위기를 맞아서는 안 됩니다. 동아시아판이 흔들리는데 그 진앙지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앞으로 50년, 길게는 한 세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동아시아판에 잘 대응해서 우리 우리 후손들이 행복한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국 공부도 미국 공부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